안녕하세요. 저는 대한간학회 교육위원으로 이번 월간 간학회 22년 8월호에 진행을 맡게 된 부산의대 윤기태입니다. 이번 월간 간학회에서는 강원의대 김태석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 간세포암의 1차 치료제인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맙 병용요법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석 교수님.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원의대 김태석입니다. 저는 간학회 교육위원을 맡고 있고요. 윤기태 선생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절제 불가능한 간암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오늘 말씀이 여러 의사 선생님들과 그리고 또 간암 치료를 앞두고 계신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교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기대하고 집중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세포암은 국내 암 사망률 순위로는 2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치료가 쉽지 않고 특히 진단 당시에 이미 진행이 된 상태라면 더욱이 예후가 좋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맙 병용치료, 이름이 조금 길어서 지금부터는 아테베바 치료라고 하겠습니다. 이 치료는 현재 환자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치료인가요? 네, 과거에 된 절제 불가능한 진행형 간암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소라페닙이라는 약제가 위약 가짜약과 비교했을 때 생존율의 향상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2017년도에 엠바티닙이라는 약제가 소나페닙과 비교했을 때 열등하지 않다라는 비열등성을 입증한 이후에 절제 불가능한 진행형 간암에서는 현재까지 1차 치료제로 약제로 쓰이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소라페닙이나 엠바티닙이라는 약제가 위약에 비해서 생존율 향상 효과가 있었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실제 의료진들이 느꼈던 부분들이 조금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좀 있었는데요. 2019년도에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맙의 병용요법이 소라페닙보다 훨씬 좋은 치료 효과를 보여주었고, 올해 5월 1일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요양급여로 인정이 돼서 아테베바 병용요법이 1차 치료제로 선택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라페닙 이후 약 10년 만에 더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치료법이 나오게 되었고, 또 최근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군요. 보험급여가 적용된 점은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구체적인 치료 대상과 보험급여 기준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번에 5월 1일부터 시행된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슬라이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치료,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1차 치료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보시는 표에서와 마찬가지로 스테이지 3의 국소치료나 혹은 절제가 불가능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런 환자들 중에서 차일드 클래스가 A로서 잔존 간 기능이 많이 보존되어 있고, 그리고 환자의 제너럴 퍼포먼스가 좋으신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아테베바 병용요법이 1차 치료제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요양급여 인정하는 고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급여 기준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와 같은 치료법이 인정되려면 배경이 되는 임상시험 연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테베바 병용 치료법의 근거가 되는 배경 임상 연구와 논문들이 있을까요? 네, 절제 불가능한 진행형 간암에 대해서 아테베바 병용요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바탕이 되는 논문들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논문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NEJM에 발표된 논문, 그리고 일단 2022년도에 저널 오브 헤파톨로지에 발표된 논문이 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2020년도에 처음으로 소라페닙과 아테베바의 병용요법을 관찰한 연구에서는 추적 기간 동안에 아테베바의 전체 생존율이 중앙값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서 추적 기간을 좀 늘려서 2022년도에 제2의 추가 후속 연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추적 관찰 기간을 늘린 저널 오브 헤파톨로지에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적 관찰 기간은 15.6개월로 좀 연장이 되었고요. 해당이 되는 환자들은 우리나라 고시와 마찬가지로 언리섹터블한 어드밴스드 HCC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전체 501명의 환자들을 그중에 3분의 2는 아테베바 병용치료요법군으로 배정을 하였고, 3분의 1은 기존의 소라페닙을 치료를 하는 환자군으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메디어 팔로업 기간이 15.6개월로 좀 늘면서 연구의 추적 기간이 좀 늘면서
그 약효의 유효성이라든지 안정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전체적인 유효성을 평가하는 지표들을 좀 보시면 아테베바의 병용요법이 오버롤 서바이벌에서 19.2개월 그리고 소라페닉군이 13.4개월로 아테베바 병용요법이 약 6개월 정도 늘어난 생존율 향상, 생존기간이 연장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도 아테베바군이 약 16.9개월, 소라페닉군이 4.3개월이었습니다. 그 외에 오브젝티브 리스폰스 레이트 그리고 디지즈 컨트롤 레이트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 내에서 아테베바를 사용했던 군 중에서 아테베바 사용한 환자들 중에 전체 약 8%에 해당하는 25명의 환자에서는 캔서 리스폰스가 컴플리트 리스폰스를 보이는 그런 사례들도 같이 함께 보고를 하였던 연구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그 I am Brave라는 연구 타이틀이 마음에 드는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아테베바 병용 치료의 생존율 그리고 종양 치료 반응의 유의한 향상 효과를 보면 그 I am Brave라는 말 그대로 치료하는 우리 의료진이 용기를 가지고 치료에 나서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교수님은 아테베바 치료의 임상 연구 결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네, 저도 이든 그 연구 임상 결과는 되게 상당히 좋게 나와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용기 있게 I'm brave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존에 소라페닙을 쓰면서 약간 좀 치료 효과가 조금 더 좋아진 약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약제가 새롭게 진행성인 그 간암 환자에 있어서 치료제로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실제 치료 현장 리얼월드에서 약제가 사용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데이터들은 조금 더 주목해서 추후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실제 진료 환경에서도 임상 연구에서와 같이 좋은 효과가 확인되기를 저도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교수님 처음 설명하실 때 아테졸리주맙이라는 약제가 면역 항암제라고 하셨고 최근 간세포암이 아닌 다른 암에서도 면역 항암제 치료가 많이 사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요즘 간암 치료뿐이 아니라 다른 고형암에서도 면역 항암제 혹은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하는 약제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항암제의 세대 구별로 보면 이게 3세대 약쯤이 되겠습니다. 원리는 우리 몸에도 면역 체계라는 게 있고요. 근데 면역 체계라는 게 작동을 하기 위해서 면역 관문이라는 걸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면역 반응을 약하게 할까, 아니면 강하게 할까, 아니면 적당한 선으로 면역 반응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것을 정하게 되는데요.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할 수 있는 아테졸리주맙이라는 약제는 실제 암세포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T셀과 어떤 신호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T셀에 그릇된 신호를 주는 거죠. 아, 나는 정상 세포다. 나는 공격하면 안 된다라는 그릇된 신호를 주게 되는데 이렇게 그 그릇된 신호가 오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PD-L1이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에 아테졸리주맙이라는 면역 항암제가 부착을 해서 이전엔 회피하였던 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도망갈 수 없게, 암세포들이 도망갈 수 없게 하는 그런 원리를 통해서 항암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정리하면 암세포가 기존의 면역 체계를 피하는 회피로를 면역 항암제가 차단해서 다시 그 인체의 면역 기능이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치료제라고 할 수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치료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라고 하면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에 대해서도 많은 염려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아테베바 병용요법의 경우에 처방하는 의사 혹은 치료를 받는 그 환자들이 주의해야 할 부작용이나 고려사항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잠깐 언급은 좀 하긴 했는데요. 근데 실제 소라페닙과 비교했을 때 아테베바 병용군이 특별히 부작용 측면에서 차이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요. 아테베바를 사용하시는 분들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던 부작용이 단백뇨, 그리고 혈압 상승 등이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테베바 병용요법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은 아테졸리주맙과 함께 쓰는 베바시주맙이라는 약이 VEGF 이니비터라서 약간 상부 위장관 출혈에 대한 위험성이 조금 제기되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해서 실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아테베바 병용요법을 쓰시게 되면
주로 이제 간경변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맥류에 대한 워크업 혹은 정맥류에 대한 검사 정도는 좀 치료하기 전에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환자들 중에는 이젠 말씀드렸지만 이젠 면역 항암제이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뭐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그런 기저 질환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의사 선생님들과 충분한 상담 후에 치료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효과도 좋고 부작용에 대한 염려도 적다면 마지막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사항이 될 텐데요. 이 좋은 약을 쓰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치료를 주저하는 환자들도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아테베바 병용요법의 경우 환자들에게는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예, 이제 아테베 병용요법이 보통 3주 주기로 치료 약제를 주사제로 맞게 되는데요. 이전에 이젠 5월 달에 변경된 요양급여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에는 한 번 맞으시는데 한 400만 원 정도의 약제비가 들었습니다. 꽤 많은 금액이죠. 근데 이제 보험 혜택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암 환자의 혜택까지 추가하게 된다 그러면 한 번 약제를 투여 받으시는데 약 20만 원 정도로 전보다는 많이 저렴해진 가격에 간암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3주 간격에 약값이 20만 원 정도라고 하면 많이 저렴해졌네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김태석 교수님께서 절제 불가능한 간암에 대해서 새롭게 급여 적용되고 있는 아테베바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빅샷으로서 칭찬할 만한 약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간 간악회가 전국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오셔서 간질환 정보를 공유해 주시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월간 간악회 블로그로 간이 맞는 맛집 하나 소개시켜 주시죠. 김 교수님이 추천하시는 춘천 맛집이 있을까요? 예. 간이 맞는 맛집. 예. 춘천하면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제 막국수, 닭갈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춘천에는 근데 닭갈비, 막국수는 거의 맛이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고깃집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제비추림은 전문으로 하는 고깃집이고요. 아마 슬라이드 보여드릴 텐데요. 평화불고기라는 맛집이고요. 제비추림하는 특수부위만한 집이고 또 가시면 이제 강원도의 토속적인 음식 맛을 충분히 맛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거기 약도랑 주소랑 이렇게 일요일은 쉽니다. 그런 것까지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근데 이제 제가 춘천 한 20년 정도 살고 있는데 지역민이 추천하는 그런 맛집이 되겠습니다. 절대 제가 앞광고 혹은 협찬받은 거 아니니까 선생님들 오셔서 충분히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춘천 맛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고기를 무척 좋아하는데 춘천에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지네요. 오늘 김태석 교수님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월간 간악회는 대한간악회에서 제작하는 진전성 있는 고품질 간질환 정보 채널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다음 달 더 알찬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교수님, 그럼 마무리 인사드릴까요? 네,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언제나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